어디 왜 안 들으셨지? 어디 갔어요? 멀리 가신 거예요? 여기 가려면 어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머리 좀 조금 이제 굴리려고 봤더니 며칠 쉬니까 벌써 굳어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쉬어야 돼. 그리고 이게 과목이 이제 막판에 가면 하루에 전 과목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를 붙들든 매일 전 과목을 다 봐야 돼.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2차로 하는 분은 2차 과목 전 과목 다 봐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며칠 지나면 감이 떨어져요. 찍는 감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오늘 뭐 전 과목 민법부터 해가지고 전 과목 한 번씩 다 오전에 민법,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40문제 풀어봤어. 오후에 들어가면서 밥 먹고 개론 40문제 풀어봤어. 그 다음엔 2차 과목 다시 하면서 하루에 전 과목을 계속 봐야 각 과목의 개념 그 문제 푸는 감이 따라와. 오늘은 민법만, 내일은 개론만, 이래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민법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모의고사 보기 이렇게 하지만 시험 임박해가지고는 최소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매일 전 과목을 이렇게 보는 훈련 하셔야 돼. 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특강 자료나 모의고사 놓았던 걸 모아놓고 하루에 한 회씩 다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매일 전 과목 연습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씩 지나가고 그러면 자꾸 느낌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 오늘은 민법이 부족한 게 민법 하루 종일 정리하 이렇게 되지만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전 과목을 자꾸 연습하는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기에 앞서서 지적공 보존 공개 복구, 여기는 뭐 중요성은 좀 떨어지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나갑니다. 자, 가시적 지적공부 눈에 보이는 거라 했지? 종이에 쓴 거예요. 이것은 자, 소관청이 소구에 비치본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원칙적으로 반출 금지되지만 비상사태라는 건 천재지변이 있거나 평상시라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불가시적 지적공부, 즉 전사된 거, 이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거라겠죠. 이건 누가 보관하느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 수청장. 여기는 관할 시도지사도 들어갔다는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복제를 누가 하느냐? 장관이 복제, 국장 복제한다. 그리고 이 전사된 건 반출 규정이 없어요. 이건 반출하는 게 아니야.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멸시나 파손됐을 때는 이 복제된 지적공부를 가지고 복구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다음 8번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반출 옳지 못한 거. 자, 소관청이 해당 청사에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 즉 전사된 걸 뺀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을 하겠어. 천재지변 그 밖에 의해 준하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했지. 이건 전부 다 가시적 지적공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전수화된 지적공부 3번 지문처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을 때 관할 시도의사, 시장군, 수청장이 보존한다 했어요. 그 다음 소관청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지적공부를 밖으로 반출하려면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서를 제출하라. 천재지변 비상사태라 했지 승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불 났습니다. 화재.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났어. 승인받을 겨를이 있어? 승인 신청은 항상 회의 중이라 연락이 안 돼. 시도지사가. 승인 받으려면 다 타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비상사태. 천재지변은 비상사태니까 승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관, 국장은 멸실, 훼손시 대비해서 복제, 즉 전사화된 지적공부를 복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자, 이 지적공부 이용 절차 중에 자, 여기 보면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중은 지금은 심사를 거쳐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승인 절차가 폐지됐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 관계중앙행정관장이 심사를 거쳐서 이용하면 된다. 이건 개인의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승인 단계를 폐지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승인 단계가 폐지됐다. 승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심사만 거쳐라.
그래서 전국 단위 자료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신청하면 되고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지사, 소관청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사용료를 납부하면 되고 거기 심사받지 않고 거기 승인한 말 지우세요. 항상 자동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승인 절차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무관한 거 뭐냐? 자기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 이용하고자 이건 타인의 신상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한다. 이것도 역시 자기 땅이야. 법률 규정에 취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인정보를 뺀 전산 자료. 요거는 괜찮다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 자료. 이런 것은 심사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9번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하는 승인을 받아. 자,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전산자료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건 맞지만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국가기관의 장이 이용할 때는 굳이 심사도 필요 없어. 이건 공익적인 차원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침해 의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 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할 땐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라. 맞는 것이고 일본의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권자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멸실 훼손 시에 대해서 소관청은 또 뭐한다? 복제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까 지적공부 아니었었죠? 이거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는 사실 알아둬야 돼요. 맞는 얘기고 전국 단위 전산자료 이용하자 할 때 장관 승인, 승인 절차 폐지됐다 하겠습니다. 틀린 것이고 비읍번 신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할 내용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의 사용 방지나 안전관리 대책 같은 것을 심사해서 통지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읍번에 시군구 단위 전산자료 이용할 때 소관청 승인을 받아라. 승인 절차 폐지했다 했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구 설치 운영.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구 설치 운영권자는 국장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이 응번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통지해서 정정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 신청할 때 심사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외시킨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심사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읒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은 기역과 니은, 미음과 이응과 치읓 해서 5개가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시옷? 6개. 그럼 순간적으로 시옷도 틀린 겁니다. 그러면 4번 6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람과 등본 발급에 대해서 가시적 지적 공부란 말이 나오면 해당 소관청에 신청하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전사된 지적 공부는 해당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시장, 군수, 청장이나 읍면동장도 됩니다. 전사된 거. 그다음 지적 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순서가 나오면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 복구 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복구 자료들을 만들어라. 이 복구 자료 조사서는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이므로 이걸 토대로 대장을 복구시킵니다. 그 다음에 복구 자료들은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을 복구한다. 이런 근거 자료가 전혀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기라고 했지 복구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결과를 자 15일상 개시 및 이의 신청 개시 및 이의 신청 절차 개시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체 없이 복구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닌 것 중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건 토지 표시와 무관합니다. 공법상 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측량 준비도 이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 정리결의서 이건 토지 표시와 전혀 관련이 없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발행,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다 틀린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복구자는 딱 제한됩니다. 권리관계이므로 등기부, 미등기 부동산이면 토지면 확정 판결,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제한이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 보세요. 지적금 복구 중 틀린 거.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문 내용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권한자가. 근데 소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관계 보조장부, 보조부에는 자 일람도나 집원 색인표, 결번대장 이런 것들은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보조부로서 작성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로 제한이 된다 했죠. 지적공부 복구 경우 복구 측량 결과 복구 자료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자, 전사화된 것은 굳이 해당 소관청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했지? 아까 전사화된 걸 열람 복구할 때 누구라, 열람 등본 발급 청구할 때 누구라 했지?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다 된다 했죠? 그래서 해당이라는 말로 제한하면 안 돼, 이거. 가시적 지적 공부에서만 해당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여러 번 나왔던 것은 뭐냐?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아까 소관청이 설치 운영하고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 등록상 용어적 4가지. 건축물, 자 토지 표시화 소유자, 건축물 표시화 소유자, 이용 규제, 가격 이 4가지 이외에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받은 기관장은 여기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자 등록사항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내용을 통지해서 협조를 요청해라. 이것은 기출지문본 직권 정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장한테 통지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원래의 장부터 고쳐 권리관계 잘못됐다면 등기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장한테 그걸 통지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 즉 잘못된 걸 정정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읍면동장한테 정정 신청은 안 돼. 정정은 소관청이 신청한다.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요 정정 신청과 구별할 것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할 수 있지만 정정 신청은 소관청에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구별하면 됩니다. 자, 11번 이런 부동산 종합공부 틀린 걸 찾으라겠죠. 1번 질문 보시면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 그러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정정 신청할 수가 없다 했지. 자,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읍면동장한테는 신청 안 됩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이런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이것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가능합니다. 그다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 표시, 부동산 가격,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리한 기관장한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자 토지 등록단위 필지 이것은 한 필지 요건이라는 것은 6가지는 합병 제한서에 갈다겠지 1필지가 되려면 성립 요건 원칙적 요건 6가지 집원 부여지역 갖고 지목 갖고 집원 부여지역 집안 연속 지목 용도인 지목이 갖고 도면에 축처에 갖고 소유자 갖고 등기 여부 같다. 이 6가지 갖춰야 이것이 1필지가 되기 요건. 이것은 합병 요건도 꼭 똑같은 거. 합병 요건. 합병 제한사유. 뒤집어 놓으면 제한사유.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뭐라 해서 예외. 예외는 뭐라 했지? 양입지.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 무엇에 대해서만 양입지를 정한다고 했어? 지목. 지목이 다르지만 지목 동일인데 지목 동일 요건이 예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
이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을 하겠죠.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무시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한사유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몇 가지? 세 가지. 즉 제한사유 세 가지라는 것은 첫째,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 제한, 즉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다. 양입지까지 한 필지가 되지만 여기는 한 필지가 안 돼.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번 문제 양입지 중 틀린 거, 이건 합병 문제 항상 연결돼 나온다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 일부분의 용도가 주된 부분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양입지라고 표현했고, 양입지는 지목 설정 원칙 중 주지목 추정 원칙이 나타난 형태라고 했어요. 주지목 추정 원칙. 주된 지목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만든다. 즉 종된 용도는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3번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 이 양입지가 될 수 있고, 지번 부여적이 다르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양입지는 다른 요건에 예외가 없어. 지번 부여 같아야 되고, 이게 다르면 안 돼. 집안이 연속돼도 이거 다르면 안 돼. 축처에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부 같다. 이건 다 통일해야 되고, 요것만 지금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가 다르면 양입지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뭐만 다르다고? 용도, 지목이 다를 때. 5번 지문은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이 10% 초과하거나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즉 양입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양입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64조 1항 2항 반드시 기억할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조사청에 등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한 가지를 안 타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자, 이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직권등록주 인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겠죠. 자, 그럼 13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자, 장관은 지적공부의 디터로나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받아서 누가 결정? 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본을 작성하고 갖춰둬야 된다. 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무조건 뭘 만든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소관청은 지번 변경 사유로 결번 생기면 어디다 등록하라 했지? 결번대장. 지번대장이 아니고 결번대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조사청량에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보면은 이 순서, 첫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매번 매년 수립해야 될 계획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이걸 이용현황이라고 바꿔서 많이 내니까 조심해. 이동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시군구 단위. 자,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를 물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면 조사부에 등록해야 되고, 조사부에 있는 것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내부적으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정리한 순서로 간다. 여행 가는 순서를 얘기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여행 떠나고 사진 찍어오고 사진첩에 정리할 때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돼. 어디다 배열할 것인가. 이 순서를 얘기해줬죠. 이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여러 번 나왔다. 꼭 알아둬야 돼요. 먼저 수립한 계획의 이름 여러 번 나왔고, 순서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에 먼저 계획이 중간이나 끝으로 갔다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앞에 계획. 그러니까 딱 계획부터 알면 뭐예요? 지적에서 순서 물어보면 지문이 3개가 떨어져 나가. 2개로 압축이 돼버려. 그 중에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막 찍는다 해서 막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계획이 아무것도 몰라도 중간에 뒤에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두 개를 압축해서 확률을 50%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찍어야지. 그냥 모르는 이상한 게 나왔다. 갑자기 당황해서 아무거나 찍자. 4번이 맞는다더라. 4번. 그러면 틀리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선생님은 모를 땐 4번 우선, 5번, 3번 순서가 있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다 B 사이로 막 가.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그런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지문 이제 문제에서 40문제다 그러면 답을 한 문제당 8개씩 배열했을 거다. 1번 답 8개, 2번 답 8개 이렇게 탁탁탁 배열해서 딱 맞췄을 거다. 반드시 그렇지만 안 해요.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다 맞았다는 전제야. 내가 나머지 40문제 중에서 39개를 맞았어. 근데 한 문제가 이게 헷갈려. 그러면 그건 맞을 수 있지. 근데 나머지 답을 다 틀렸어. 그럼 이거 엉뚱한 답을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아주. 거의 다 맞은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1번이 너무 많아. 그럼 1번이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이거는 답을 찍다 보니까 40문제 1번이 15개나. 야 이거 뭔가 잘못했다. 아니면 3번을 너무 많이 쳤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는 너무 3번이 많다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지만 똑같이 8개씩 맞추진 않으니까 조금 차이 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답을 치우치지 않게 해줘. 근데 정확히 8개씩 배열하진 않아. 똑같진 않으니까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는데 너무 1번이 많다. 너무 특정한 질문 많이 답을 찍고 있어. 이건 좀 뭐가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거. 그런 거는 구별하되 그렇게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를 다 맞았다는 전제해서 그게 맞는다는 거니까. 나머지 틀렸는데 엉뚱 들어간다. 그럼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뭔가 답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주의를 바짝 해. 아, 내가 뭔가 이상하게 답을 체크했구나. 이걸 인식하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자, 그다음 토지 표시 사항과 여기 중요한 게 나오지. 지번부터 봅니다. 지번에서 먼저 표기 방법 아래 숫자로 쓰고 임야대장 임야돈 숫자에 산자를 쓰라 있고, 자 본번과 부번을 구성한 이 복식 지번 그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으라 있지. 그래서 부번만은 지번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현재 북서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북서기본법 진행 방향에 따를 때 북서쪽에서 기본에서 북서쪽 이 북서쪽 이쪽에서 기본 스타트해서 여기서 끝나는 형태 방향 흐름, 이 방향 흐름을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15번 보세요. 지번 본번과 부번을 구성한 복식 지번과 본번만으로 된 단식 지번이 있고 부번만은 지번이 될 수 없다 했어. 지번 북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 북서에서 남동 이걸 북서기본법이라 했지. 이 북서기본법 원칙은 구 지적법 지정 당시부터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썼느냐? 이때는 한자로 썼어. 한자. 이때 일제시대부터 한자로 썼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는 북동기본법을 쓴 거야. 이 북동기본법은 73년에 폐지됐어.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는 이게 북서기본법 바뀐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북동기본법 쓴 건 아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북서기본법 중간에 바뀐 거지.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북동기본법이었어요. 한자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뒤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사행식은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 했지. 불규칙한 지역, 농어촌 지역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고, 임야대장 임야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라 있고, 지역단위법은 지읒 돌림이라고 했어. 지번 부여적이 자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이렇게 단위별로 분류할 때 지역단위법은 지번 부여 이 지읒이 좁은 지역 좁다, 좁은 지역 도면의 매수가 적어. 여기 범위는 좁고 도면 매수는 다 지읒 돌면 적어.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단위에서 그냥 부에 들어가는데, 이 도엽단위 지번 부위 넓어. 좁은 게 아니라 반대로 넓고 도면의 매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로 할 수 없어서 각 도엽별로, 이 도엽이라는 것은 도면의 매수를 말합니다. 그 도엽별로 지번을 부여에 들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류 방식에서 이렇게 단위별로 봤을 때 지역단위법은 좁다 적다 연결하면 되고, 도엽단위법 반대로 넓고 도면 매수가 많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15번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지번 부여 원칙 예외 4가지 전부 다 알아두라 했지. 신규 등록 조항시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다.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야. 최원수 세 가지 기억하라 있고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된다 했어. 그 다음에 예외는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해 줘야 돼. 합병은 원칙은 선순위인데 본번 중 선순위라 했고 예외는 주거 사무실 문제 나오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의무가 된다겠어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적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지만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다 있고 부족한 지번은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있고 이걸 준용하는 거 공사 준공전 미리 부여할 때 사업계획돼야 한다는 사실과 세 가지 지축행 요 세 가지 기억하라겠죠.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 전부 다 뭐라고? 원칙 예외.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예외가 처음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16번은 이제 예외만 물어봤어. 지금 지번 부여 방법 중 예외적인 경우 중 틀린 걸 찾아봐라. 자 신규 등록의 경우는 자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그 다음에 이건 예외로 갔으니까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무엇? 본번. 원칙은 부번이고 예외는 본번이었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그다음 등록 전환 똑같죠? 자 최종 본번이면 최원수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예외.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맞는 것입니다. 합병 나와서 예외는 주거 사무실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신청이란 말이 나와야 돼. 신청. 근데 합병인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데 신청이란 말이 없어. 그럼 원칙으로 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분할.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나왔으니까 예외로 갔지? 그러니까 그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게 의무라겠어. 그 다음 확정 측량한 지역입니다. 부여할 지번 수가 종전 지번의 수가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으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블록 단위 즉 단지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외. 특히 합병의 경우와 분할의 경우 예외는 신청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신규 등록과 같은 것이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도 신규 등록과 똑같다. 예외는 뭐라고? 신규 등록 전환 시 최원수 이 세 가지 경우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지번 변경 17번 문제는 지번 변경 특정 한두 필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직 다 바꾸는 건데 평상시 어떻게 한다?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이 있어야 돼. 승인. 그래서 지축행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번 부여 방법은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얘기예요. 17번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첫째,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정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지번 변경의 개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있고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면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사전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자 신청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처럼 지번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제출하되 지적도 임야도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별도로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전수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는 지목 설정 원칙 일주일 사용 기억하라고 했지.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 변경 불변 이걸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이나 등록선의 원칙 이것이 지목 설정의 원칙이더라. 표기 방법은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써야 됩니다. 대장행정식 명칭을 썼죠. 도면에 지적도 임야대 부호로 쓸 때 원칙 두 문자 약 예외가 차문자 천원 차장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꼭 기억하고 28개 지목 중 단서가 붙어있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라서 단서 거기 단서만 모아놔서 단서 한번 봅니다. 자 과손에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손이나 뭐가 된다? 대. 이 묘목과 세 가지 조심하라 했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여기에 전부 다 건축물지가 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요. 건축물.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입돼 버려요.
그다음에 목장용지에서는 가축이 범위 특히 주의하고 건축부지가 돼야 된다는 거. 광천지에서는 온수, 약수, 소유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할 때는 운송하는 건 다 제외시킵니다. 염전도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면 제외시킵니다. 동력을 사용하면 다 공장용지로 간다고 했지. 학교용지에도 학교 울타리 밖에 뜩 떨어져 있으면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주차장에선 4가지 노상, 부설, 물류장, 야외전시장 제외시키되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고 했어. 그 다음 주유소용지에서는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이거는 다시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단서입니다. 도로 단서 아주 자주 나왔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설치인 통로는 역시 제외시킨다. 즉 아파트 안에 있으면 돼,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지 이게 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채용용지도 영속성과 동성이 미흡하면 제외하고 욕하산, 요트장, 간우장, 산림한 야영장 이건 다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유원지도 이러한 위락 휴양시설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적으로 인정된 숙식시설이나 유기장부지, 하천, 구거, 공유, 유지는 다 제외시킵니다. 유원지에서. 사적지에서도 문화재인데 이게 3가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킵니다. 즉 양입돼 버려.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그냥 학교용지가 되지 사적지 아니고, 공원 안에 있으면 역시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묘지, 아까 묘목과 할 때 있죠. 묘지 관리사무소 부진 대가 된다 있고, 잡종지에서도 거기 나열된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갈대밭, 시루에 물건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채석장,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근데 단서는 원상의 복지요건, 즉 영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원상의 복지요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보세요. 지목 타당하지 않은 거, 즉 틀린 것을 찾으라. 틀린 거예요. 지금 아까 했지 맞는 거 틀린 거 잘 보게 돼요. 지목을 여러 개 하다 보면 헷갈려가 순간적으로 답을 엉뚱한데 지금 내가 맞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목은 지금 현재 28개입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용도지목주의, 지형지목이나 토성지목이 아닌 용도지목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맞고, 지목 설정 방법,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된 걸 써야 되고 임의로 창설하면 안 됩니다. 일필일목, 주지목 추중, 이게 주용도 추중 같은 말이죠. 임시적 용도 불변, 이게 영속성의 원칙이야. 일시 변경 불변, 임시적 용도 불변 똑같은 말이야.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중 원칙, 이게 다 지목 설정 원칙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용배설 위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면 어디로 간다 했지? 구거, 하천이야, 구거.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자, 인공적인 수로, 요거 이제 하천하고, 요새 이런 별게 다 나와, 구거. 하천이 가장 특징은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야, 인공적. 근데 하천 유수는, 자연 유수는 규모가 커야 돼, 하천이 되려면. 근데 자연의 유수라고 보려고 봤더니 뒤에 규모가 작아. 그럼 구거로 가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천에서는 여기 뚝이 있다면 이것은 제방이라는 별도의 지목이 있어요. 즉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거 전부 다 제방의 지목이 있는데, 구거에서 뚝, 이건 뭐냐, 그냥 구거에 포함시켜. 구거까지, 여기까지 다 제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인공적인 수로면 가볍지, 그냥 구거로 가면 되는데, 자연의 유수 이렇게 나와 조심해요. 자연의 유수인데 규모가 작다면 일단 구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디귿은 인공적인 수로니까 구거라고 했어야 되고, 리을번 일반 국도나 지방도의 휴게소, 국도나 지방도 휴게소는 뭐가 된다 했지? 대.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가 된다 했지? 도로. 아파트 등 단일 용도의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뭐야? 이거는 아까 도로에서 제외시켰지? 뭐가 된다? 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니다.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 급유 시설의 부지는 뭐라고 했어?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킨 단서에 들어가 있지? 이건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단서 제외시킨다고 했어.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된 토지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시켰지.
제외. 사적시 단서 제외시킨다 했죠. 틀린 거죠. 그다음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 부지 안에 있는 체육, 의료시설 부지는 공장용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지에 포함됩니다. 공장용지 안에 있는 체육, 의료, 그 다음에 기숙사 같은 것 모두 다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공용터미널 등 주차, 여객시설 지목은 주차장. 자, 고속버스 터미널은 차가 달리는 도로일까요? 멈춰 서 있는 주차하는 곳일까요? 터미널 뭐 하는 거야? 막 달리는 곳이야? 서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원래 달리는 곳입니까? 잠시 멈추는 곳입니까? 달리는 게 기본인데 잠시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야.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로. 알았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예규 내용이지만 하나 간단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맞는 거, 틀린 거. 뭘 찾으라고 했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옳지 않은 거예요. 예?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비읍번, 시옷. 이렇게 네 가지가 잘못됐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계속 헷갈리는 문제만. 지금 아까 얘기한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헷갈리는 문제하고 개수 고를 때 숫자 착각하는 게 또 이거 착각 많네. 1, 2, 3, 4 나왔는데 이게 1, 2, 3, 4, 5 나 3개면 3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3개는 또 2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개수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3개니까 3번 50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3개인데 2번이야. 하나씩 숫자가 안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없이 문제 풀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3개 맞췄는데 보니까 세상에 3번이나 칙하고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2번이었는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합격시키려고 좀 쉽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함정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 그냥 공부해서 하면 다 합격시켜주면 되는데 나 같으면 1년 동안 학원에 결석을 안 하고 95% 이상 출석하면 무조건 합격해서 자격증 줬으면 좋겠어. 하루에 3시간씩 1년 공부했어. 그 정도 노력이면 중개 자격증을 줘라.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학습하는 거 있잖아. 요새 자격증 남발하는 거. 근데 그런 거 해보면 어떠냐면 그냥 틀어놓고 우리 공중개사 연수교육 할 때 보면 그냥 컴퓨터 켜놔요. 그럼 딱 시간 지나면 끝났어. 그럼 넘어가. 전부 다 클릭 다 넘어갔어. 그럼 다 들었어. 내용 하나도 몰라. 그냥 클릭만 했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할 수단이 없잖아. 그리고 거기 다 문제 푸는 게 하나씩 문제 붙어 있어. 틀리면 1번부터 틀리면 다시 후진해가지고 다시 빠꾸해가지고 2번 체크해보고 틀리면 3번 1, 2, 3, 4 한 번씩 눌러보면 답이 나와. 그럼 끝나. 그럼 답을 몰라도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니까. 연수교육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바쁘니까. 왜냐하면 연수 받고 나오면 며칠 할 걸 하루 줄여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틀어놨다가 나중에 넘어가고 하루 줄이고 가서 이렇게 교육 받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렇게도 하면서 누군가는 보긴 볼 거 아니야, 그래도.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다음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았어요. 이제 옳은 거. 토지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목을 정식.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 토지 임야대장의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약식 부호라 했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광천지, 유원지, 공장, 주차장은 차문자, 천원 차장에서 천은 뭐야? 하천이지 광천지가 아니야. 광천지는 광으로 가야 돼. 광. 첫 글자. 그 다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의 치면 통로는 도로. 맞습니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도로며 2필지, 지목은 묻지 않아요. 2필지 이상의 지이면 통로는 다 도로로 지목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지만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의 인근 하면 주차장으로 또 간다 했죠. 맞는 겁니다. 꽁사육장, 자, 꽁은 가축입니다. 꽁사육장을 단도로 원축해 준공 토지는 목장용. 왜냐하면 꽁이 가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장용이 되지만 농가주택 일부에서 사육한다면 그냥 대가 되는 거야. 야산에 방목하면 그냥 임야야.
맞는 겁니다.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향교부지, 재래의식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 이런 거 전부 다 종교 용지가 됩니다. 종교 용지. 맞는 거예요. 눈썰매장, 승마장, 볼링장, 경유장, 경마장 채용용지가 아니고 경마장은 놀러가는 곳이라 했지 유원지. 경마장 유원지. 근데 승마, 경유는 다 채용용지에 들어가 있어요. 경마장만 유원지. 틀린 겁니다.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실 부지와 농어촌 휴양지내 농지 전용허 받아 조성된 야영장 황무지. 자, 황무지는 뭐라고 했어요? 임야. 임야 7가지 암기한다 했지?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건 임야. 여기 이제 간석지가 안 들어간다 해서 간석지는 갯벌 등록상이 아닙니다. 이게 다 임야야. 그래서 황무지를 잡종지라고 하면 안 되고 모래땅을 하천부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하천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임야에 들어가 있는 임야. 그래서 드린 것이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담수 호수의 지목이 뭐냐? 호수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물이 고여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유지라고 그래. 담수 호수는 뭐라고 지목이? 유지. 이것도 지리신 내용이에요. 우이락 등 지금 아산호가 뭐냐? 아산. 삽교천 방주에 막고 이쪽에 아산만 막았어. 아산호수가 뭐냐? 뭐라고? 유지. 담수 호수야. 우이락 등 시설과의 거리 등과 독립적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아까 뭐라 했지? 이것은 유원지에서 제외시킨다 했지. 유원지에서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 미음과 비읍 요 4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와 면적에 대해서 자, 경계에 대해서는 아까 지목 설정 원칙과 구별할 게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 원칙과 부동산 원칙, 축척 종대 원칙 이게 경계 원칙이라는 것과 자주 출제되는 게 지상경계 결정 기준,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물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지만 예외 4가지.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 공공유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 이 4가지가 나오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걸 찾으라 하겠어요. 첫째, 경계란 경계점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게 바로 경계는 정의입니다. 지적 공부, 즉 도면 위에 있다 그랬어. 경계점을 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꺾인 점. 도면에는 도해 형태 그림을 그려놨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 형태로 표시한다 했지. 맞는 얘기. 해수면에 접했습니다. 그럼 뭐라 했지? 해수만. 최대 만조이나 만수이야. 평균이 아니고 뭐라고? 만. 해수만. 그 다음 경계 불가분 원칙이란 경계는 유일무이하며 양필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치와 길이만 존재할 뿐 너비는 없다. 이걸 뭐라고? 경계 불가분.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 다음 맞는 얘기예요. 축척 종대 원칙이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면 무엇이 더 우선이다? 축척이 큰 도면이 우선이다.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1200분의 1과 500분의 각각 등록됐어. 동일한 경계가. 그럼 어디가 더 축척이 큰 거예요? 500분의 1 크니까 축척 종대의 원칙에 따라 500분의 1의 경계가 우선합니다. 틀린 거죠? 도로나 고등이 토해 절토 뭐야? 절상 상단부. 절상 상단부. 경삼 상단부지. 제방에 나오면 제외 바깥쪽 어깨. 그래서 앞부분이 잘못됐네.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입니다. 자, 경계 확정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계란 판례는 뭐라고 설명하냐? 공적으로 설정 인정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건물의 경계는 뭐냐? 공적으로 설정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적자 지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 의해야 되지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확정 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경계는 지적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건물 경계는 지적 경계는 뭐다? 토지 경계를 말하는 거야. 토지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있어. 용어적인 뭐라 했어?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 이게 토지 경계야.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 다를 땐 고저가 있거나 없거나 절토인 지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 단서가 붙어 있다 했지? 그래서 맞는 겁니다. 즉 고저 무 있으면 하단부 없으면 상단 뭐 유 중앙 뭐 이런 게 아니야. 고저가 없으면 뭐 중앙이다. 이것은 고저가 없을 때는 중앙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뭐 절토인 지형은 뭐 경사면 상 이거는 예외 단서에 가면 뚝 담장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땐 적용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한 단서가 붙어 있죠. 그다음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에 다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와 관계없이 즉 실제 경계가 아니고 뭐에 따라간다? 공부상 경계인 지번 면적 경계 지적이라는 건 여기 지적이라는 건 판례가 과거의 지적은 이건 면적을 말해서 면적 토지 면적을 과거엔 지적이라고 했죠. 지적. 토지의 면적 이런 토지 면적 이 지적을 이 면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다음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뭘 만드느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 공사 완료된 현황대로. 공사가 조문 그대로 완료된 현황대로 공사 완료 현황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디귿과 미음과 비읍, 티귿에서 5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21번 분야에 따른 지상경계를 건물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에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아까 네 가지 판공사도만 알면 된다 했지?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두 번째 공공용소 공공사업으로 공공용 토지를 분할한다. 세 번째 사업주 연결 결정에서 분할한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한다. 이 네 가지가 건물을 걸리게 하시는 예외 꼭 기억해주고 공공용 토지 지목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목은 자 총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이 몇 가지? 11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그러겠지? 도제하고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11개의 지목이 있어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요게 유지야,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 지금 여기서 막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판공사도 할 때 공공용 토지는 어디까지다? 11가지가 아니고 8가지 겹친다 했죠. 여기 도로부터 어디까지? 학교용지까지 여기까지 겹쳐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디서 또 나와? 대의 신청. 이 대의 신청은 뭐라 했지? 국공사채. 여기 있죠?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여기서 공공사업 시행자. 여기 뭐가 나와? 여기 8가지 똑같이 겹쳐질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병 의무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합병 의무. 11가지 지목 알면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면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필지 수평면상 넓이다.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뭐라고? 수평면상 넓이다. 일반 경계, 자, 이건 일반 지역도 임야도 작성 지역이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경계점 조합표를 작성한 지역에 따라서 면적 산출 방법이 자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쓰느냐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느냐 꼭 기억하라겠어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전형적인 거 2가지 합병과 지목변경을 일단 택하면 되고 면적 결정 방법은 0.5나 0.05를 기준으로 해서 단수 처리하더라. 그리고 자 축척 분모가 100단일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이때 이거 같이 보는 게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나 도시개발 사업을 했거나 지적 확정 측량했다는 말이 나오면 축척 분모 100단위 때의 처리 방법을 쓰라겠어. 자 22번 봅니다. 면적 틀린 거.
경사진 임야에서 지적공부에 특정한 면적, 경사가 적건 안 적건 전부 다 뭐라고? 수평면이 넓이다. 즉 평면 투영, 수평면 투영한 면적 이걸 말하기 때문에 수평면에서 넓이라고 했어. 분할의 경우 면적 결정에 있어서 분할 전위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단순 위치 정정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고 했어.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은 뭐라고 했어?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고 뭐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어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고 했어.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100.5가 나왔다면 축척이 지금 100단이네.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100.05가 나왔으면 어디? 여기까지 소수 첫째 자리야. 그러면 이게 0. 얼마? 0.5로 끝났네? 그럼 0.05 기준값과 비교해서 같으니까 뭐 한다? 5452을 해야 돼. 이때 구하고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려. 그러니까 얼마? 100.0으로. 면적 결정 방법 여러분 연습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정리하는 방법. 5차 정리하는 방법. 자, 등록 전환 시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시험에 여러 번 나와서 뭐라고 했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시켜라. 분할 시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5차를 분할하고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안 분한다고 했어. 초과하면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말한다고 했어. 그다음 축척 변경 시는 5차 형법 이내일 땐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5차 형법을 초과할 땐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라. 그런데 문제는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의 토지 분할 시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와 초과할 때 어떻게 했냐? 이때는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분할 전 면적이 분할 후 면적보다 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축척 변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정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는 분할 전의 면적,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전 면적, 이 면적이 분할 후 면적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분할 후 면적 합하면 이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자, 분할 후 면적이 커져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 계속 자르면 돼. 땅을 사지 말고 뭐 한다고? 토지를 자르면 돼. 늘어나니까. 분할 후 면적이 줄어들어. 절대로 분할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면적 단수 처리하는 과정에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 같게 만들어. 같게 만들려면 분할 후가 이게 더 커. 예를 들어서 분할 전이 1000제곱미터인데 분할해보니까 면적 합산이 1035.7 나왔어. 너무 커졌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낮게 줄여서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줄이려면 단수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끝수 처리하는 방법, 무조건 올리는 방법, 무조건 버리는 방법, 5, 4, 5, 2, 그 다음에 반올림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올릴까 버릴까? 그렇지. 버림을 선택해야 돼. 버려. 끝을 버리는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줄어들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0.01을 버리는 것과 0.09를 버리는 것 중 오차가 적게 버리는 방법 뭐부터 버려나가야 돼? 큰 거부터 버려나가? 그럼 쌀 장사 또 얘기해줘. 쌀 장사? 또 다시 한번. 쌀 장사가 쌀 한 말 좀 파세요. 얼마에? 8kg. 아, 그럼 10kg. 10kg를 이거만은 용기로 쌀 퍼서 이렇게 담았어. 재봤네. 재봤더니 10kg 담으려고 봤더니 이게 10kg 들어가는 이 용기인데, 그릇인데 재봤더니 10.7kg 나왔어. 너무 많이 집어넣었지? 파내네 또 한번. 아이고 너무 많이 넣어서 오늘 어떻게 잘 안 되네. 파고 또 재봤어. 9.6이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파냈지? 또 집어넣어야 돼. 또 한번 집어넣고 재봤어. 10.56. 하루 종일 넣다 뺐다 다 끝나. 이렇게 하면 10kg를 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문제 생긴다고? 너무 많이 덜어내고 너무 많이 집어넣고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할 땐 미세한 조정을 하려면 이렇게 오차 큰 것부터 버려버리면
오차가 커지잖아. 쌀 장사 쌀 푹 퍼낸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버릴 때는 끝자의 다음 숫자 뭐부터 버려야 돼?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갖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클 때는 이렇게 됐는데 만약 이걸 1000제곱미터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분할했는데 보니까 998.6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정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갖게 만들려면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돼.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올림으로 가야 돼. 끝자리를 올림으로. 올릴 땐 뭐부터 올려야 되겠어? 요 두 개 있다면 뭐부터 올려줘야 되겠어? 이거부터 올려야지. 이거 올려서 얼마? 0.1로 만들면 오차 얼마 벌어져? 0.01이 벌어지잖아. 이거를 올려서 0.1로 만들어서 오차 얼마 벌어져? 0.09가 벌어지잖아. 오차를 적게 조정하려면 올릴 땐 뭐부터?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거부터 올리고 버릴 땐 뭐부터 올린다? 작은 것부터 올리라는 얘기야. 순서가. 그래서 올릴 땐 큰 거부터 버릴 땐 작은 거부터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장사 얘기 여러분 해줘도 자 조정하는 방식 저걸 이제 문자로 표현하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후 면적이 분할 전 면적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땐 끝자리 다음 숫자 큰 것부터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분할 면적이 더 크다면 버려서 갖게 만드는데 버릴 땐 작은 것부터 이런 원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23번은 근데 요 경계점 좌표등 부 작성제 요것만 아직 출제 안 됐어. 이거 어려운 거. 왜냐면 출제원들이 말로 설명 굉장히 어렵거든. 이해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있어. 자 그래서 23번은 면적 증감 처리 방법 중 잘못된 걸 찾아라. 1번과 2번은 분할이지. 분할할 때 자 분할 전후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땐 그 오차를 분할하고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안 보내주라 했고 자 오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하는데 이때 어떤 면적이냐 분할 전의 지적공부율을 말함. 분할 후 면적 경계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분할 전 경계나 면적을 정정해 줘야 돼요.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등록 전환의 경우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 이걸 임야 대장의 면적 이렇게 하면 틀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란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 4번처럼 등록 전환의 경우 초과한다면 직권 정정이라 했지. 5번처럼 축적 변경의 경우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초과하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이렇게 면적 오차 정리 이걸 다 정리하면 이제 지문에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을 대응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토지 이동.